자, 3점 테스트 1번입니다. 그림은 퇴적암이 생성되는 과정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는데, 자, 풍화침식 쇠설물, 쇠설성 퇴적암이네요. A는. B는 물에 용해됐던 물질이다. 그러니까 침전에 의해서는 화학적 퇴적암이네요. 자, 동식물, 미생물의 유해다. 이건 유기적 퇴적암입니다. 자, 어쨌든 이런 거에 대한 설명 옳은 것만을 보고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A 과정 보니까 이제 쇠설성 요 과정을 통해서 생성된 퇴적암은 입자의 크기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맞죠? 자, B 과정을 거쳐 수권 생성된 퇴적암은 화학 퇴적암이다. 맞았죠? 그 석회암과 처트 같은 경우에는 B와 C 과정을 거쳐 생성된다. 그죠? 그래서 석회질이나 규질이 물속에 녹아있다 침전돼도 되고요. 그리고 조개와 같은 석회 물질, 그리고 방산충과 같은 규질 물질을 살아있을 당시에 가지고 있던 생명체가 죽어서 퇴적된 경우에도 석회암과 처트를 만들 수가 있었죠. 맞는 얘기입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자, 2번 그림은 셰일, 응애암, 암염을 구분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자, 셰일, 응애암, 암염이 출발을 했는데 화학적 퇴적암인가 해서 얘로 나왔어요. 그럼 화학적 퇴적암은 위에 3개에서 하나밖에 없죠. 그럼 A는 암염입니다. 나머지 2개는 쇠설성이죠. 근데 기억하고 났더니 응애암이 나왔으니까 나머지는 뭐였어요? 여기는 셰일이 왔겠네요. 자, 이에 대한 설명. A는 암염이다. 맞았죠. 니은 기억에서 생물의 유해가 쌓여 생성되었는가? 아니죠. 생물의 유해가 쌓여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화산재가 쌓인 겁니다. 생물의 유해가 쌓여서 생성되었는 이거는 특히 뭐 예를 들자면은 뭐 석탄이나 그런 경우가 되겠죠. 생명체에서 만들어진 티귿 B는 셰일은 주로 자갈과 모래가 쌓여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진흙이 쌓여서 만들어진 거죠. 정답은 1번입니다. 3번입니다. 그린 가하나는 서로 다른 퇴적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가를 봤더니 지금 측리면 안에 다른 기울어진 측리면이 보이죠? 이 녀석 사측리입니다. 자, 나 같은 경우에는 쩍쩍 갈라진 모양 보이죠? 건열입니다.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고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A층에서 기억은 니은보다 먼저 퇴적되었다. 자, 가는 지금 사측리라고 해서 넘어가긴 했는데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웠던 사측리랑 모양이 약간 다릅니다. 선생님이 설명했던 사측리 같은 경우에는 생성되는 과정이 뭐 이런 식이죠. 이렇게 되어 있으면 퇴적물들이 공급되면서 퇴적물이 이제 흐름에 맞는 방향은 깎이죠. 그래서 침식이 일어나고 뒤쪽에 쌓입니다. 그죠? 기억나죠? 그래서 쌓이는 모양이 이런 식으로 가려졌어요. 요렇게 이런 식으로 쌓였는데 지금 이 쌓인 모양을 보면은 오히려 위쪽으로 이렇게 둥글게 쌓였죠. 미끄럼틀 모양이 아니라 약간 좀 올라가 튀어나온 모양으로 보이죠.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요거는 사측리기는 사측리인데 역전된 사측리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원래 물이 흘러가는 방향은 지금 보면 이 측리면 지금 요면 볼게요. 요게 사측리면인데 요렇게 그러니까 미끄럼틀을 탄다면은 이렇게 사람이 이런 식으로 미끄럼틀을 타는 방향인 거예요. 지금 원래 이렇게 만들어졌어야 되는 측리인데 이 녀석은 역전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우리가 사람이 이렇게 미끄럼틀 타는 방향, 이 방향이 물이 흐른 방향이다라고 했었잖아요. 기억나나요? 근데 지금 이 상태, 이렇게 위로 블록해 나와 있는 상태는 이거는 미끄럼틀 모양이라 볼 수가 없겠죠. 뒤집혀진 겁니다. 그래서 물이 흐른 방향은 이 방향이에요. 기억에서 니은 방향으로 한 겁니다. 그러면은 먼저 퇴적된 것은 물이 흐르는 앞쪽, 그죠? 물이 흐르는 앞쪽에서 빠져나가는 방향. 그래서 기억이 먼저 퇴적되고 니은이 나중에 퇴적되었다. 그러니까 기획은 니은보다 먼저 퇴적되었다. 맞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사측리가 만들어진 과정을 한번 종이에 한번 써보세요. 그려보면은 이해가 확실히 될 겁니다. 니은 B층에서 나타나는 쐐기 모양의 틈은 지각 변동이 아니라 건조해지면서 만들어진 것이죠. 가와나 지층 모두 역전된 상태이다. 자, 가는 역전된 게 맞죠? 근데 나는 아닙니다. 건열이 역전될 경우에 어떻게 나오겠어요? 이렇게 뾰족뾰족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런 식의 퇴적 구조를 만들어질 수가 없죠. 그죠? 정답은 1번입니다. 4번입니다. 그림 가는 어느 지층에서 나타난 퇴적 구조를 나는 대륙분 가장자리에 쌓였던 퇴적물이 아래쪽으로 흘러내리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네요.
가 보니까 퇴적물들이 아래쪽은 크고 위쪽으로서 작아지고 크고 작아지고 크고 작아지고 점이적으로 변하고 있죠. 점이층입니다. 자, 나를 봤더니 이제 대륙붕, 대륙사면, 대륙대 나와 있는데 뭐 이렇게 P와 Q를 보니까 P는 대륙사면이고요. Q는 대륙대네요. 자, 이에 대한 설명. 가는 크기가 다른 입자들의 침강 속도 차이에 의해 형성된다. 그죠? 무거운 게 먼저 떨어지고 가벼운 게 천천히 떨어지는 요 침강 속도 차이다. 맞고요. 가에서 A층은 B층보다 먼저 퇴적되었다. 이거 뭐에 어긋납니까? 그쵸? 지층 누중의 법칙에 어긋납니다. 아래에 있는 지층이 먼저 퇴적된 것이죠. 그죠? 가는 나의 P보다, 그러니까 대륙 사면보다 대륙대에서 잘 형성된다. 이거 퇴적 구조잖아요. 그럼 퇴적이 일어나기 좋은 곳은 유속이 느려지는 곳이라고 앞에 설명했었죠. 그래서 P보다는 Q다. 맞았습니다. 정답은 3번. 5번입니다. 그림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퇴적암 지형 ABC의 위치와 특징을 나타내는 것이다. 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으면 그 문제에서 나와 있는 단서를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됩니다. 자, 일단 A 볼게요. 여감, 사암 등으로 쇠사성 퇴적암들이 이루어져 있고요. 공룡알과 공룡뼈 화석이 발견된다. 그럼 요건 뭔 얘기냐면 중생대다라는 힌트를 준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B 보니까 석회암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유기적이거나 화학적인 퇴적암입니다. 그리고 삼엽충 화석이 나왔다. 이거 뭡니까? 고생대입니다. 그리고 연은과 건열이 나타난다. 그러면 일단 얕은 물이었는데 건조해서 표면으로 드러나기도 했었다 라는 느낌이 온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환경을 이제 힌트를 준 겁니다. 이런 단서들을 잘 모아야 문제를 풀 수 있어요. C 보니까 여감, 사암, 셰일 등 해설성 퇴적암들이 많고요. 민물조개 화석이 발견된다. 그러니까 강이나 호수 환경이었다는 거죠. 그죠? 이에 대한 설명. A 지역의 지층은 B 지역의 지층보다 먼저 퇴적되었다. 자, B는 고생되고 A는 중생대예요. 그럼 A는 먼저가 아니라 나중이죠. 그죠? B 지역의 지층은 생성 당시 대기에 노출된 적이 있다. 그랬기 때문에 건열이 만들어졌겠죠. 맞는 얘기고요. C 지역의 지층은 수심이 깊은 바다가 아니라 민물조개이기 때문에 육상, 호수나 강이었겠죠. 정답은 2번입니다. 6번. 그린 가와 나는 서로 다른 질 구조를 나타내는 것이다. 가 보니까 지층 휘어있네요. 습곡. 그죠? 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측림에 쭉 가다가 여기서 이제 끊겼어요. 이제 여기가 아닌데. 여기서 끊겼죠. 여기가 이렇게 끊겼죠. 이렇게 끊겼는데 여기가 이제 단측면입니다. 단측면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잘 보면 단측면 위에는 요 녀석이 이제 상반이 되는 거고요. 여기 하반이 되는 건데 상반이 위쪽으로 올라가고 하반이 밑으로 내려왔죠. 이거 무슨 단층입니까? 역단층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단측면을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서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됩니다. 가에서는 지층의 역전이 일어날 수 있다. 그죠? 많이 휘어질 경우에 지금 보면은 이 지층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건데, 그죠? 아래에 있는 지층이 지금 위로 올라와 있죠? 그죠? 횡하스꽃 같은 경우 이렇게 뒤집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휘다 보니까 아랫면이 위까지 솟아오르는 거죠. 최근에 쌓인 지층보다 먼저 쌓인 지층이 위쪽에 올라와 있잖아요. 그죠? 역전이 일어날 수가 있죠. 그리고 나는 상반이 하반에 대해 아래로 이동한 게 아니라 위로 이동했죠. 디귿. 일반적으로 가는 나에 비해 온도가 낮은 지표분에 생성된다. 자, 가 같은 경우에 지층이 휘어야겠죠. 이렇게 휘려면 지층이 야들야들해야겠죠. 그죠? 온도가 높아야 됩니다. 오히려 지층이 딱딱할 경우에는 부러집니다. 그럴 때는 단층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죠? 정답은 1번입니다. 7번입니다. 그림은 어느 지역의 지질 구조를 모식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고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여러 가지 단층이 나왔네요. 보니까 이 단층면이 이렇게 단층면이 있으면은 여기 지금 얘가 위에 올라 있는 상반이고요. 얘 하반이고요. 상반이고 하반이 이렇게 다 구분할 수 있겠죠. 자, 이에 대한 설명. 자, A는 상반, B는 하반이다. 라고 했는데 A와 B를 보세요. 여기가 단측면입니다. 그럼 단측면 위에 올라와 있는 B가 상반이고요. A가 단측면이 밑에 내려있죠. 매달려있으니까 하반입니다. 그럼 A는 상반, B는 하반 틀렸죠. 그죠? 니은 C와 D 사이의 단층은 장력에 형성되었다. 그러니까 장력은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잖아요. 여기서 볼 때는 이거는 잡아당기는 힘이라고 볼 수가 없죠. 그죠? 이거는 양옆에서 누르거나 당기는 힘이 아니라 그냥 서로 어긋나는 힘입니다.
잡아당기는 힘은 이런 식으로 작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틀렸습니다. 이 지역에는 정단층과 주향이동단층이 나타난다. 그죠? 맞았네요. 지금 보면 상반이 다 아래로 내려갔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상반이 아래로 내려왔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죠? 양옆에 잡아당긴 힘. 정단층. 그 정답은 2번입니다. 8번입니다. 그림 어떤 지질 구조가 형성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가를 봤는데 화강암이 이제 지표 안쪽에 있네요. 그죠? 근데 나를 봤더니 얘가 융기하면서 갈라집니다. 이거 뭐냐면 판상절리입니다. 자, 이에 대한 설명. 화강암에 가해지는 압력은 이제 누르는 힘이죠. 그러면은 지표에서 퇴적물들이 많을 때 가에서 더 크겠죠. 근데 가가 나보다 높다. 맞는 얘기입니다. 니은 나에서 화강암이 지표 노출되면서 부피가 감소한다. 지금 보면은 전리가 만들어진 게 압력의 감소에 의한 팽창이었죠. 그죠? 지표 노출되면서 부피가 감소하는 게 아니라 증가합니다. 그래서 사람도 이게 살이 확 갑자기 찌잖아요. 그럼 살이 터요. 자, 가와 나의 과정을 거쳐 형성되는 전리는 파상전리이다. 맞았죠? 정답은 3번입니다. 9번입니다. 그림은 지질 구조를 소재로 한 예술작품과 이에 대한 설명이다. 단원 김홍도의 총석 정도는 바다 위에 단면이 육각형인 기둥 모양을 솟아있는 돌기둥. 끝났죠? 주상절리입니다. 총석정은 강원도 통천의 해안에 위치한 명승지로 현무암으로 이루어져 있다. 단서 다 나왔네요. 주상절리 현무암 나왔습니다. 이 작품에 나타난 암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산성암이다. 틀렸죠? 그죠? 현무암이라 했기 때문에 염기성암입니다. 산성암이다라는 거는 SiO2 함량이 높은 겁니다. 그죠? 근데 SiO2 함량이 낮은 염기성암입니다. 자, 층리가 아니라 전리죠? 잘못됐습니다. 용암이 굳으면서 부피가 수축해서 형성된 지질구조다. 맞았죠? 정답은 2번입니다. 10번. 그림은 어느 부정암이 형성되는 과정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이는데 고른 것은, 자, 해수면 안쪽에 이제 지층이 있었네요. 근데 지금 보니까 휘어졌죠? 습곡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A 과정에서 뭐가 만들어졌냐면 이제 횡압력이 작용을 했겠죠. 그리고 플러스 융기까지 하면 좋겠네요. 왜냐면 위에서 침식이 일어났잖아요. 그죠? 그리고 B를 봤더니 해수면보다 밑으로 내려왔죠? 뭐가 침강한 겁니다. 그리고 퇴적이 된 거죠. 자, 기억. A는 주로 조산운동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나타난다. 맞죠? 조산운동과 조류운동 헷갈리지 마세요. 조산운동은 산을 만드는, 일반적으로 양옆에서 누르는 습곡작용을 말하고요. 조류운동은 대륙 전체가 서서히 떠오르거나 서서히 가라앉는 작용을 말하는 겁니다. 니은 기억의 암석은 보니까 여기 밑에 여기 요 암석이죠. 니은의 암석보다 보니까 이 지금 층림을 잘 보세요. 요 지층과 요 지층입니다. 나중에 생성되었다. 맞는 얘기죠. 지층 누중의 법칙에 의해서 위쪽에 있는 지층이 나중에 생성된 것이다. 자, A와 B 과정을 거쳐서 형성되는 부정합은 평행부정합이 아니라 경사부정합이죠. 정답은 3번입니다. 11번입니다. 그림 어느 지역의 지질 단면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봤더니 지금 보니까 화강암, 현무암 나와 있고, 이거 보니까 A와 B는 둘 다 뭐냐면 관입을 한 거예요. 그리고 관입 말고 여기서 보이는 게 뭐냐면 기저감 표시가 많이 돼 있죠. 여기는 이제 부정암입니다. 근데 부정암면을 경계로 해서 밑에 편마암, 화강암 이런 녀석들이 있죠. 그게 뭐냐면 층리면을 볼 수 없는 변성암과 화성암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부정암면을 경계로 해서 층리면을 판별할 수가 없다. 그죠? 어렵죠? 이런 부정암을 우리가 뭐라 하냐면 난정합이라고 했습니다. 자, 기억. 난정합이 나타난다. 바로 맞았죠? 니은 A 광물 결정 크기는 중심부가 가장자리보다 크다라고 했습니다. 자, A 같은 경우에 관입한 화성암이에요. 화성암의 광물 결정 크기는 뭐가 좌지우지한다고 했냐면, 그죠? 냉각 속도입니다. 그래서 냉각 속도가 느려요. 그래서 광물 결정이 성장할 시간이 길어요. 그럼 광물 결정 크기가 커져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낸 암석이 심성암이었고요. 냉각 속도가 빨라요. 광물이 성장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그럼 광물 결정의 크기가 작아요. 그게 화산암이었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는 전체적으로 이제 관입한 심성암입니다. 심성암이에요. 화강암이니까. 근데 중심부랑 주변부랑 누가 더 빨리 식었겠냐는 거예요. 그러면
주변부는 다른 암석과 접촉하는 차가운 부분과 접촉하는 부분이고 중심부는 그래도 보온되고 있는 곳이죠. 그렇다면은 결정의 크기는 중심부에서 더 크겠죠. 중심부가 가장자리보다 크다. 그죠? 맞는 얘기입니다. 디귿 B의 주변에는 열에 의한 변성작용을 받은 부분이 나타날 수 있다. 그렇죠. 얘는 마그마가 현무암이 원래 워낙 뜨겁잖아요. 현무암질 마그마가. 뚫고 나오는 과정에서 얘네들과 만나겠죠. 만나게 되면 이 주변에서 열변성 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배웠었죠. 맞는 얘기입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자, 마지막 12번입니다. 그림은 어느 지역에 분포하는 판의 경계의 이동 방향을 모시로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제 판의 경계가 실선으로 표현이 됐고요. 자, 이에 대한 설명 옳은 것만을 보기 있는 대로 고른 것을 냈습니다. 자, A 보니까 여기가 판의 경계인데 판이 지금 양옆으로 벌어지고 있네요. 그죠? 발산형 경계입니다. 그럼 양옆에서 잡아당기는 힘이죠. 그러면 정단층이 나타난다. 장력이 작용하니까 맞는 얘기입니다. 니은 B를 보니까 여기가 이제 보니까 여기는 이제 판의 경계라고 보기에는 애매하죠. 판의 경계입니다. 경계인데 새로운 판이 만들어지거나 없어지진 않죠. 그러니까 B는 뭐냐면 보존형 경계예요. 자, 판의 경계 수직 방향으로 주상이 이동단층이 발달한다. 즉 판의 경계 여기가 판의 경계입니다. 그럼 수직이라는 얘기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얘기인데 아니죠. 판의 경계와 수평하게 나란하게 옆으로 만들어지겠죠. 틀렸습니다. 디귿 C에서는 역단층과 습곡이 형성될 수 있다. 수렴의 경계잖아요. 그러면 횡압력이 작용하는 거죠. 그럼 역단층과 습곡 역시 둘 다 횡압력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지질구조였죠. 맞는 얘기입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